제가 이렇게 이런 거 콘센트 부품인데요. 여기 딱 이는 평판으로 하고 이쪽은 이거 두껍게 만들어주면은 이쪽으로 한쪽으로 흐르는 전기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일단은 이쪽은 전기선을 한 선을 주고 이쪽은 두 선을 주면은 가령 여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을 꼭지가 저는 그 카펫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의심하고 있다 그랬죠. 이것을 두껍게 이거를 똑같은 모양을 두껍게 이쪽으로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전류가 방향이 흐를 거예요. 이건 제 이론입니다. 그럼 꼭지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두 개를 만들어 전기선을 걸어 놓고 언오프 시켜 한쪽만 이쪽은 걸어주고 이쪽은 두 쪽을 걸어주면 두 쪽에 전기가 많이 흐르는 쪽에 전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이쪽을 한쪽만 하고 이쪽을 전류로 두 쪽으로 해주면 이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돌리는 거 필요 없이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되는데요. 이건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트랜지스터에 사용되는 그 어떤 금속이 서로 다른 금속이죠. 그럼 그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하면은 그것을 만들 거기에 PM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또는 어떤 한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두껍게 한쪽은 두껍게 만들고 한쪽은 얇게 만들어서 똑같은 금속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D램의 어떤 끊임없이 리프레시하던 약점이 금속의 두께가 얇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전하량이 축적이 안 되니까 그 금속의 두께가 뭐가 됐든 간에 두껍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전하량이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다 돼요. 거기다가 이제 산화철 코팅까지 좀 해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좀 더 많은 전하량이 축적된다는 거죠. 삼성이든 SK든 TSMC든 이렇게 뭐 어떤 마이크론이든 이거 엔비디아 이런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콘센트 부품인데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껍게 만들어야 전기가 축적된다라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얇아요. 이렇게 얇다라는 얇은 전기선을 통해서 없는 살림에 분기를 하다 보니까 찢어지는 거. 이게 과열이 나서 불이 나는 원인이 된다고. 이거 전 세계 다 똑같은 규격인데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 제 기술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두껍게 만들고 이렇게 동그랗게 일반 전선처럼 만들어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압을 이렇게 그저 압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원가가 많이 들면 굵은 구리줄이라도 그어줘라. 아니면 오돌두틀하기라도 만들어. 두껍게 하는 일체 행위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이 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꽂을 수 있게 들어가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콘센트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누전 차단기를 달잖아야 때 여기다 놔셨더라.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근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안 보이는 거예요, 겉에서는. 근데 원인이 여기라는 걸 알고 좀 뜯어봤습니다. 최근에 교체한 게 이게 두 개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났다는. 망치로 깼어요. 안 열어져가지고. 근데 이걸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불이 나는구나. 이쪽은 전기선이 얇아요. 이쪽은 전기선이 그 굵기가 두 개가 들어옵니다. 훨씬 두껍고요. 그럼 여기가 다이오드 현상, 여기 이쪽으로 전기가 잘 못 오르게 되고 열이나 전기가 이쪽으로 축적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잘 작동을 안 했을 거라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이 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기술을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품을 만드시도록 알고 만드셔야지.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놓으면 도매가로 한 3,000원 정도, 3,000 몇백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가 3,000원 정도, 2,000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불과 5,000원만 더 추가하면 누전 차단기를 일단 콘센트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 놓으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비싸기도 오지랖이 비싸요. 여기다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왜냐하면 입력선과 출력선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이거 고장이 안 납니다. 이게 이제 다이오드 현상 한쪽으로 이렇게 열이 이쪽으로 열이나 전기가 축적되어서 고장이 나는 기술을 알고 만드셔야죠. 이렇게 만드시면 또 이렇게 만드실 건가? 제 기술이 명백하죠.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를 시키시면 내가 뭐 이렇게 얘기만 하면 어디서 제품이 쏟아져나 방송에서도 나오고 YTN에서도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너도 뭐 경찰청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미대사관 오스대학 관광청 방송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그 후로부터 YTN의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MBC 뉴스투데이에서도 이렇게 제 방식의 자동 헌법 장치 그 어떤 드론을 하시더라고요.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1cm나 0.1cm를 그래서 몇 군데 찍어 놓으면 거기만 딱 청소하고 내려오거나 건물을 자동으로 계속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찍을 수 있거든요. 카메라 촬영으로 해야 됩니다. 센서 방식이 아니고 그래야지 이렇게 모든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 망원경 구조 이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0.1cm, 0.00 그리고 현미경, 망원경 이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뭐 디스플레이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라든지 TV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휴대폰 디스플레이 장치, 또는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사람 같은 거 눈, 코, 입 이렇게 몇 cm 이렇게 두께 해가지고 체중까지 분석합니다. 중국에서 이것을 이렇게 얼굴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도 찾아내고 그러더라고요.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제가 CCTV를 이게 지금 모니터가 많이 필요 없다고 이게 경찰서에도 지자체에서도 모니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구미에서 원룸을 했거든요. 원룸을 했는데 이걸 8개를 거기도 설치했었어요. 근데 그 SKT에서 이렇게 해주는 인터넷선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멀리서 관리를 했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DVR 방식이었죠 그때도. 근데 그 인터넷망으로 전송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구미에 있었을 때 좀 봤었어요. 그러면 뭐하러 DVR이 PR을 모니터에다 뭐하러 표시하냐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현재 있는 CCTV를 수백 개라도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이렇게 봐서 그렇죠. 모니터 하나면 돼요. 수천 개도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범죄 장면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자동으로 경보 내주고 거기다가 그것을 자동 저장. 그러니까 뭐 따로 하루 종일 이렇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범죄 장면만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출입하지 말아야 할 시간에 출입했다. 그러면 그런 특정 상황에 대해서 따로 저장하는 기능. 제가 현관문 비디오에도 사람이 출연하는 동장에서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관문 비디오도 인터넷망이나 자체 워키토키망을 둬가지고 통신 구조를 줘서 스마트폰이나 연동한 기기. 회사다가 회사가 나가도 띵동 누르면 나하고 통화될 수 있는 현관문 비디오 만들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현관문 비디오에다가도 이렇게 CCTV를 어차피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니까 유무선으로 통합을 시켜갖고 CCTV 화면을 볼 수 있게 하자.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 이런 구조, 군의 모든 망원경, 군의 이제 감시 카메라에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현미경 카메라에 있어서도 렌즈를 여러 개 달아놓는 그 렌즈를 아래로, 좌우로, 뒤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돌려도 그냥 다 본다는 거죠. 그리고 360도 카메라. 360도. 자, 잠수함에다가 로봇 플랫폼, 움직이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를 1km, 2km 이렇게 주선을 올려가지고 위로 쭉 올린 다음에 로봇 플랫폼을 지가 알아서 헤엄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카메라를 앞뒤를 이렇게 360도. 전망경을 이렇게 봐야 되지만 동시에 카메라를 찍고 위아래도 찍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런 카메라도 제 기술입니다. 360도 카메라, 위아래 카메라. 레이더나 안테나도 그렇게 있죠. 그렇죠. 레이더 안테나도 동일하게 360도 안테나 레이더가 위아래까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렌즈가 여러 개 있는 그것도 크고 작은 거 쓸 수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앞뒤로 찍어주면 앞뒤로 렌즈가 있어주면 블랙박스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 기타 다른 장치에다가 앞뒤로 찍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렌즈로 움직이면 앞뒤 2개씩 있으면 이렇게 각도를 따라서 사방을 다 포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에 또 워키토키 장치를 달아서 자체 통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다가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져가지고 경찰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해서 약간 확성기 역할을 하거나 스피커가 확성기 역할을 해서 크게 볼륨을 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한 그런 기능 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기 스스로 셀프카 이렇게 모든 카메라 구조하고 이런 어떤 스마트폰 셀프 촬영을 갖다가 리모컨 방식으로 즉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서로 각각 다른 전파로 이렇게 해서 리모컨을 TV 리모컨에서도 잠깐 얘기했죠. TV 리모컨에서도 같은 전파라면 호출 무선 충전 방식으로 TV 리모컨을 바꾸자. 함정에서도 1층 조작할 수 있도록 1층에 있는 TV를
그래가지고 하나는 TV 조작을 하고 1-1, 1-2, 1-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능을 조절하고 그다음 2번은 조명 조작하고 3번 같은 전파를 3번은 그렇죠 뭐 냉장고 조작하고 4번은 세탁기 조작, 5번은 어떤 보일러 조작하고 6번은 로봇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리모컨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같은 전파가 아니라 각각 틀린 전파로 호환이 라디오 전파 수신하듯이 서로 틀린 파형을 수신하잖아요. 그것처럼 송수신 구조로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각각 전파가 틀리더라도 라디오 전파 조작하듯이 조작해서 하나의 리모컨으로 조명 조작하고 TV 조작하고 가스레인지 조작, 세탁기, 난방기, 로봇 조작하고 이거 하시면 돼. 그다음 제 기술입니다. 그걸로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리모컨으로 이렇게 어떤 이거 CCTV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도 조작할 수 있게 하시면 리모컨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면 현관문 비디오에 있는 카메라도 렌즈도 여러 개로 만들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좀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제한이 됐잖아요, 시각이. 그래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관문 비디오 같은 데다가도 방문자가 녹음을 하는 기능. 그래서 해가지고 방문자가 용건이 있으면 거기다 우체부 같은 것도 이렇게 쪽지 붙여놓고 하잖아요. 사람 없을 때. 그래서 녹음을 하거나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거기다 두고 나가 우편물을 두고 가도 괜찮다. 이런 통화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우리 집 앞에 번호를 제 스마트폰 번호를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그래서 우체부라든지 이렇게 택배 같은 데 전화가 오죠. 네. 없는 것보다 낫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것도 워키토키 기능을 주거나 아니면 이게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인터넷망으로 해가지고 블랙박스 같은 것도 통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파트 10층에 있어도 차량에 있는 그 스마트폰이나 연동한 기기로 차량 파손한 데가 딱 보거나 화면을 보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야, 너 내 차 어디야?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도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블랙박스는 원래 마이크 스피커 구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밖에다가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하거나 안에서 해더라도 들리면 괜찮죠. 마이크 스피커가 있는 블랙박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빵빵 하는 것보다 그거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경찰차처럼. 말을 하고 싶은데 밖에 창문 내밀고 가잖아요. 그럼 차량에 설치하는 마이크 스피커 구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찰차에는 있는데요. 블랙박스 같은데 기능이 있으면 이렇게 소리 확성해서 여보세요, 차 비키세요, 이렇게 밖에 창문 안 내밀고도 이렇게 할 수 있거나 구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의 어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현관문 비디오에 약간 범죄 장면이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홈캠에는 CCTV 홈캠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전송이 되는데 인터넷망을 기초로 해서 와이파이 기초해서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CCTV에다가 어떤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모니터가 필요 없는 방식 하나만 있어도 수백 개 수천 개도 모니터 그 어떤 CCTV에서 들어오는 화면을 관리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어산시 통합센터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제 거를 무단으로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쟁터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전 세계로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수저 방식 1cm나 0.3cm 좌표 수저 방식으로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요. 따라서 그 연동을 합니다. CCTV 카메라와 모든 그래도 컴퓨터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게 다 이제 앞으로 무선 TV도 연동을 해서 GPS 유도 없이 이렇게 전부 다 위치를 서로 스마트폰에 같은 그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거가 서로 위치를 알거나 또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좌표 하스 방식의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부모 아이 이렇게 또는 조난자 등산 갔다가도 이렇게 어디 위치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경보까지 내주면 좋게 소리 몇 미터는 왔다고 표시해주는 그런 장치까지 하거나 거기서 딱 누르면 사이렌 소리 떠난다는 어린아이에 미아 방지할 때 이렇게 하거나 살려주세요 이런 목소리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드론 같은 거 조작을 할 때 이런 좌표와 수저 방식이 있으면 몇 미터 가까이 있다. 또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게 드론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못 찾을 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면 사이렌서를 왕왕왕 내가 불빛을 내거나
어린아이 손목에다 엄마하고 소리갖고 누르면 어린아이나 조난자에게서 불빛이 오요오요 소리 살려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거기다 뭐 전화번호 기능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제 번호는 어딘데요? 이쪽은 이 번호로 전화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대박 날 것 같아요. 어쨌든 오산 씨하고 중국에서 CCTV를 컴퓨터에 통합시키지 않는 자기들은 멋대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데 이제 카메라를 탑재하잖아요. 그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GPS 유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가 가능한데 5군데 찍어주면 돌아다니면서 농약 뿌리고 그럽니다. 시간도 정해놓고 목적도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또는 사람 같은 거, 차량 같은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움직임을 보고요. 군복 입으면 자동 살상할 수 있습니다. 드론, 이렇게 전투 드론은 특정 차량만, 특정 지휘관만을 이렇게 지목해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물류센터에서도 쓰는데요.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고객이 물건 몇 개 집었는데 카메라 잘 봐요. 그래서 자폐아 수저 방식 엉뚱한 데로 가져가면 경보 올려주고, 계산대로 가져가면 물건을 인식해서 계산까지 해줍니다. 주인에게 통보하고요. 뭐 합산해주죠. 카드 얼마, 현금만. 또는 여기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근거에 얼마 들었는지도 해줍니다. 이거는 식당에서도 쓸 수 있고, 식당에서도 쓸 수 있죠. 식당이 마트에 몇 명 출입했는지, 또는 이렇게 식당에 몇 명 출입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뭐 1년 번호 SK 플래닛에서 이것을 하청업체에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SK 플래닛에서 카메라로 지하철에 몇 명 이렇게 드시더라든지도 보시죠. 이게 물류에도 쓰고요. 전 세계 방산업체는 이거 100%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이걸 쓰고 계시는데요. 우크라이나 시내에 드론 회사인데 안두리리에서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투 모드를 제가 이렇게 드론에다가 전투 모드를 만들어가고, 원래 이제 전투기 기술이었는데요. 이렇게 전투기 1번부터 5번까지 10번까지 만들어가지고 자동 전투를 하는, 그래서 뭐 앞으로는 드론 같은 거 보내갖고 지가 자동으로 전투하게 돼 있습니다. 드론에다가 이제 전파, 라디오 전파다. 라디오 전파를 제가 단거리, 중거리, 초장거리로 라디오 전파로 이동통신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걸로 이제 워키토키도 만들어야 되는데 군에서 쓰셔도 됩니다. 밑으로는 하부 전화 그로 수백만 개 이동통신 전화번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거리 필요할 때는 단거리 이렇게 통신하고요. 중거리 필요할 때는 중거리 통신하고, 전파를 바꿔가면서 초장거리 할 때는 초장거리. 그래서 라디오파 아니더라도 다른 전파라도 이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초장거리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을 여러 전파를 쓸 수 있게, 이걸로 이제 드론을 조작한다는 거죠. 또는 또 다른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묶어 가지고, 여기서 내가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그래서 묶어서 쓰면 몇 개든, 2개든 3개든 몇 개든 회사 마음이에요.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하게 잡힌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제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전리층이만 가득한가? 그것을 빛의 전기로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전리층. 예, 그 공통된 건 전리층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거리가 멀어도 이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무선 송수신 구조에서 스마트폰이든 워키토키, 군의 통신 장비든 위성 통신에서든 여기 딱 주파수,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제 온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통신칩에서 안테나 구조에서 A사 레이더에서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잠수함에서 소나 기술에서 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가시광선과 적외선 이런데 그렇죠. 빛을 유도를 하니까요. 이걸로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열도 유도할 수 있죠. 적외선에 보통 열이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테나 구조에 있어서 위성 안테나다. 모두 안테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테나가 여러 개 들어있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는, 이렇게 주파수를 걸어주는 방식이거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각 틀린 것을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동료들이 이렇게 5명이 있다. 그런데도 내 전파를, 그렇죠. 자기 전파, 자기 번호로 온 거 아니면 울리지를 않는데요. 안테나도 이렇게 여러 개 있어도 자기 전파 아니면 그래서 잡지를 않아요. 네.
동시에 여러 전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안테나 이렇게가 이렇게 위성 안테나도 여러 개 있는 경우, 위성 안테나를 여러 개 제작해서 이렇게 내부에 소규모 소짜리, 대짜리, 중짜리 해가지고 여러 개 안테나 있는 위성 안테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통신칩과 안테나 구조에서 이 안테나가 차량의 통신, 그리고 차량에도 안테나를 여러 개 두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이런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칩에도 안테나가 10개도 있을 수 있어요.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에서도 하나의 전파다. 즉 우리가 전파가 같은 SK 티커, 저도 SK 티커를 쓰고 있는데 전파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신호가 아예 번호가 정해져 있으니까 새로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또 올 수가 없죠. 번호가 있는데 그걸 내 번호에다가 -1, -2, -3, -5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전파를 가지고 하나의 모드를 가지고 하나는 인터넷으로 쓰고 하나는 방송으로 쓰고 하나는 채팅으로 쓰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동영상 한 개를 이렇게 서로 송수신 관계를 가진 거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이것을 통신 라인을 번호만 틀리게 해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번호만 틀리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전파 이렇게 쪼개가지고 정보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워키토키에서 모드를 이렇게 1-1, 1- 안 하고 1-A로 하셔도 돼요. 문자를 넣으셔도 됩니다. 모드를 틀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하나의 정해진 전파와 정해진 번호 안에서도 모드를 틀리게 해서 모드를 틀리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통신으로 이렇게 할 때 워키토키다,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하나는 단체 이렇게 하나는 이런 모드로 쓸 수 있어요. 단체 뭐 경호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호원 워키토키 있을 때도 하나의 주파수는 그렇죠. 모두가 참여하는 100명이 다 참여하는 이렇게 모두에게 음악 전송을 하거나 공지를 하는 방송 모드 또는 두 번째 전파는 특정 몇 사람만 주목해 갖고 회의 모드. 또 다른 건 각각 하는 이렇게 모드를 틀리게 만들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전파를 가지고 각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워키토키나 스마트. 그래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나는 방송 쓰고 하나는 이렇게 최애 기능 쓰고 하나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거 스마트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스마트폰도 지금 이동통신인데 서로 회의 기능을 줄 수 있잖아요. 이동통신망으로도 이렇게 번호를 받으면 한 사람만과는 영상통화가 가능하다. 그럼 이것을 다자간의 영상통화를 할 수 없느냐라는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동통신 전파로서도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도 되죠. 어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경원 워키토키다 그러면 경원 워키토키도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다른 사람은 이제 참여할 수 없도록 방장 서로 통화하는 사람들끼리 렉을 걸어주거나 어떤 비밀번호 방식일 수도 있고 어떤 모드를 갖다 허락을 yes, no 허락을 해야지 참여할 수 있는 기능도 줄 수 있어요. 자기네들만 듣는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이런 기술 구조도 쓸 수 있습니다. 쉽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이동통신이 여러 사람을 서로 영상을 주고받은 거 보면서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여러 사람 영상을 이렇게 주고받는 TV나 또는 어떤 라디오 TV의 라디오에서 하나의 플랫폼인데 그것을 각각 틀리게 사용자가 10명씩이다 그러면 각각 틀린 채널을 듣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신호만 처리해주면 될 텐데요. 신호만 유무선이든 처리해주면 돼. 유선이든 무선이든 데스크탑 하나의 데스크탑에서 사용자가 10명이어서 그 안에서 각각 틀린 동영상을 보거나 업무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데스크탑에서도 동영상 보거나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무선으로 전송해주거나 유선으로 처리해주면 이 기술입니다. 좀 희한하죠 이것도. 채팅을 한다. 인터넷 채팅하는데 각각 틀린 실시간 방송을 한다. 유튜브든 뭐든 그럼 각각 20명의 사용자에게 각각 틀린 동영상을 보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방송국 개념을 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소비자가 집안에서 몇십만 명이라도 몇만 명이라도 각각 틀린 동영상을 틀린 방송 채널을 보게끔 허용을 합니다. 일단 방송 이거 기술은 어렵지 않아요. 이 스마트폰 워키토키 데스크탑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채팅할 때도 데스크탑
노트북에도 가능하고 TV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선전화선에서도 가능하겠죠. 유선전화에서 인터넷망을 달아가지고 또는 무선통신망을 달아가지고 무선통신망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 데스크탑에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10개도 20개도 돼.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10개도 20개도 된다. 100개도 된다. 위성통신 같은 거는 같은 방향의 전파는 10,000개도 된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는 100가지도 서로 틀리게 송수신할 수 있다. 주파수 도약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워키토키나 어떤 라디오 전파, 이렇게 전파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통신한다는 거나 수신하거나 통신한다는 건데요. 그 기술이 아니고 동시에 통신. 그렇죠. 동시에 이렇게 채널로 삼나를 영보로 왔다 갔다 하는 채널로 삼아준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어떤 데스크탑 같은 데 또는 워키토키에다 방송 기능을 준다 그랬죠. 개인이 라디오 방송국처럼 방송국을 해가지고 앱 방식이 됐든 아니면 자체 기능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유선이나 유선 연동할 수도 있고 무선 연동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제 대부분 이렇게 스마트폰은 무선 기기니까 무선으로도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송출을 합니다.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가입자만 많으면 그 방송국을 파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도 고유번호를 이제 주죠. 그래서 그 고유번호도 팔 수 있어요. 데스크탑 안에도 이 기술 쓰시면 방송국을 만들어서 파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송국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100개, 40개 틀어준 방송국인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같은데 삼성, 애플 같은 데서도 그는 그 시간대를 정해서 틀어준 게 방송인데 그것을 하루에 1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방송국을 전 세계 그 나라 정부 허가 필요 없이 방송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케이블티 이성비 IPTV가 어떤 인터넷망을 이용해야 되겠죠. 또는 자체 통신망으로 무선망으로 해가지고 이런 웹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노트북을 통해서 인터넷 뭐 장비 설치 필요 없이 가서 앱 방식으로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카카오톡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방송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방송국 개념으로 유튜브도 하시면 제 기술. 현재 동영상을 깔아놓고 있지만 방송국은 아니거든요. 방송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고는 엄연히 틀리죠. 그래서 방송국으로 하루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40개를 시간대를 정해서 하거나 20개를 정해서 10개를 정해서 틀어주고 그걸 방송국 개념으로 하고 뉴스도 취급해 줄 수 있고요. 쇼핑몰도 운영할 수 있고 뭐 홈쇼핑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서도 침범하지 마시라. 구글도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자동 항법 장치를 아까 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1cm나 0.1cm. 그래서 이런 CCTV나 모든 카메라는 이렇게 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모든 것 사물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드론에다 이런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사람이나 차량 같은 일련 번호를 달아서 추적하고 자동 살상 기능을 자동 전투를 한다는 거죠. 항법자치 5군데 찍어놓으면 제가 농약을 뿌리거나 전투를 하거나 자동으로 한다고 해요. 로봇도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이 될 수 있고 호텔에다 5군데 찍어주고 5군데 방에 각각 틀린 임무를 줄 수 있어요. 좌표 아스자 방식으로 움직이죠. 호텔 안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자율주행 차량도 이렇게 좌표 아스자 10군데 배달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진공청소 로봇이다. 진공청소 로봇 가정 원형. 그러면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평면은 인식하고 입체를 인식을 합니다. 이건 자율주행 차량이나 드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가로세로 높이로 방안을 좌표 아스자 방식 입체를 부딪히지 않고 평면만을 달립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나 이런 것도 오르막 내리막 있잖아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도 하고 과속 방지도 그 정도는 허용하고 그래서 평면만을 달리고 입체 사람이나 차량 그다음에 나무 뭐 물건 이런 것을 부딪히지 않는 이런 기술 되게 편하죠.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그 프로그램에 써 있지 않아요. 명령이. 그러면 그냥 바닥 받고 넘어갑니다. 입체니까 안 받고 간다라는 거죠. 차량이 손상되거나 유모차에서 남의 물건 파손하거나 해서 이런 것은 되게 쉬운데요. 이 기술 쓰시면 산업용 로봇도 공장 안에서 움직일 때 입체를 피해가고 이렇게 물류센터에서도 그렇게 평면만을 다니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습니다. 평면만을 다리되 마그네틱 선이 아니라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차량이다. 도로 허용하는 도로 보도블록을 입히니까 안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바위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부딪힌다. 물건이 떨어졌는데 안 부딪힌다는 거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제 방식은. 빌딩에다가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방으로 드론에다 물줄기 달아서 해서 이렇게 뭐 센서 방식이 아니고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이게 끌어서 빌딩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청소도 물 청소도 하고 소방도 하신 MBC 뉴스투데이에서 이것을 멋대로 오토 기능으로 해서 이게 전 세계 방산업체도 다 쓰이고 모든 카메라 기술에도 이게 다 들어갈 텐데 좌표 시야 방식은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들어가요. 모든 카메라 구조 CCTV 카메라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서울시도 특히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국가기관이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해줬다. 서울시 인천 지자체들이 엄청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 이렇게 카이스트에서도 나오고 카이스트도 제기서 무더기로 써서 그래서 카이스트도 제기서 나중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삼성 같은 하나의 영상 레이더가 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도 여러 번 설명을 많이 해서 휴대폰 약이 떨어져서 잠깐 얘기를 해서 그냥 달려가기만 넘어가게.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연료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고 격벽 처리한. 열이 이제 많으니까 분할한다는 거. 납축적도 여러 개 분할하고요. 그 다음에 연료, 스마트폰 충전율처럼 충전이 되면은 자동으로 전기를 끊어주는 과열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구조를 얘기했는데 LG전자 자기들이 박람회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 제 기술입니다. LG전자도 자기들 기술이 많이 나오고요. 현대 기아차 자동차 배터리에 연료전지 여러 개로 분할하고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몇 개 배터리 몇 개 연료전지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겨울에 이제 이렇게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여기서 출력이 떨어져 이게 추워서 열을 뺏기거나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난방해주자.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아니 연료전지에다 불나는데 난방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대기아차 이걸 그대로 하시더라고. 여름에 더우면 냉방한다. 시동 배터리도 이걸 하시더라. 중소기업이 아이템에서 하시더니 현대기아차 그렇게 하시다. 좌우 프로펠러 틀린 회전수를 줘가지고 조향하는 기술, 틀린 연료를 주는 거죠. 이것은 변속기 없는 기술에 들어가게 되는데 화목날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 없다.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연료에 적게 많은 줄을 따라 자동차 회전축의 속도, 회전수를 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변속기 없이 기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 되게 획기적인데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하지 마시다. 이 부분에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변속기 없는 기술은 대단히 놀라운 기술로서 아이디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전기다. 전류량을 따라서 15W, 30W, 60W를 만드는 전류량을 약하게 흘렸는데 더 밝게 빛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현재는 15W, 30W, 60W 공격 각각 있는데요. 이것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전류량 10단계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LED 전구다. 그럼 램프가 있잖아요. 램프가 있는데 그래서 20개만 이렇게 전기를 주는데 10개만 전기를 40개만 전기를 그래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또는 그래서 LED 램프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LED든 어떤 LED의 반도체 소자에 있어서 서로 금속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이쪽은 평판, 이쪽은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좀 두꺼운 쪽, 밀도 있는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 힘이 흐른다고 그랬죠. 이걸로 금속 다이오드를 나노 구조로도 돼. 반도체 기술에도 사용하고 한쪽은 전기선이 하나고 동일한 두께, 한쪽은 전기선이 두 개였을 때 두 개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 펠티어 소자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열을 갖다 이쪽으로 확 옮기고 냉각시키는 그런 기술에도 쓰이고요. 모터 같은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모터의 종류자를 이렇게 철심이 아니라 쇼트난다 그랬죠. 그래서 구리 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식으로 가시면 제 기술. 이걸로 가지고도 이제 구리에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수천 개 만들어 언어프 구조를 각각 몇 개의 배터리를 갖다 쓴. 이것도 이제 콘덴서로 쓸 수 있다. 금속 콘덴서로 이 방송을 쓸 수 있다고요. 보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MLCC 기술에도 들어가는데 금속판에다가 절용 구조를 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이걸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습니다. 금속 배터리 개념인데요. 또는 물에다가 금속 바를 넣어주거나 금속 어떤
조각을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이렇게 구리다 그러면 대중선 주파수 방식으로 해서 전류가 그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 금속판을 넣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배터리 만들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감전사되거나 금속 만들어 감전되고,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콘센트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어요. 이 금속판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는데요. 잘 콘센트 플러그 꽂아서 잘도 꽂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는데 이거를 이 전류를 통해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전기선을 하나짜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선은 전기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전기선에 하나짜리는 흐르지 않는다고 하시는 기술자 보시면 만져보라고 하고 그럼 하시면 된다고. 220 흘려놓고 만져보라고 그러세요. 그냥 만지나 안 만지나 전기 흘러요. 뭐 이게 이제 피복만 입히면 전기선인데요. 이거를 압축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면 전기선이에요. 하나짜리 전기선 만드시면 전기선입니다. 전류를 줄 때 제가 이렇게 그렇죠, 이런 데서도 제가 아까 좀 얘기했지만 두 개 중에 한 개를 이거를 이제 꼭지 마이너스 플러스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꼭지가 카패시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서 전기가 이쪽이 더 많이 흐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두 개짜리로 만들어 놓고 여기도 두 개짜리 만들어 놓고 전기선을 연결해서 각각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이게는 한 선만 이렇게 전기를 연결하고 동일한 두께였을 때 전기선에, 그래서 이게는 두 선 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거나 PM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펠티어 소재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다이오드 같은데 이쪽은 불이 오게 하다가 이쪽에 오다가 이렇게 다시 돌리거나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은 그런 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배터리에다가도 할 수 있고 110이나 220 또는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이제 전류량을 좀 더 많이 흐르게 하면 전력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요. 이쪽에 전류는 많이 흐르면 이쪽에 전류, 모터 기술에도 쓸 수 있어요. 모터에다가 손으로 밀어주잖아요. 전기 걸어놓고 손으로 밀어주면 그쪽 방향으로 돌리거든요. 그러면 전기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돌릴 수 있습니다. 또는 두 개를 가지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한쪽에 전류를 우세하게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풍기 같은데 정회전, 역회전 만들어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꼭지를 여러 개 둔 이런 배터리 만드실 때, 이거는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도 그렇고, 모든 뭐 납축 전지가 됐든 자동차 연료 전지가 됐든 이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방식대로 여러 개를 전선을 꼽아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많이 뽑아낼 수도 있고,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선 충전하거나 무선 충전할 때 로봇이다, 차량이다 그러면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5군데 밑에 다 배터리가 하부 배터리가 달려 있다고 5군데 충전해 주세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한 군데만 있는 것보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러 군데 있는 거 충전하는 거. 또는 무선 충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충전하는 데가 10군데예요. 무선 충전인데. 아니면 또 5군데 다 해주시라고. 무선 전파 이렇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5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그렇게 각각 넣어주세요. 밑에 배터리 다 있으니까. 또는 서로 틀린 전파로 각각 호출.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쓰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선 충전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 통신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다. 스마트폰, 오키토키 이런 데서도 통신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우리는 5개를 전파를 동시에 수행할 수, 10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하나는 방송, 하나는 인터넷 채팅,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전파 같은 거는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동시에 이렇게 송수신하지는 않거든요. 동시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렇죠. 네. 워키토키도 동시에 이렇게 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신다. 또는 같은 방향의 전파, 호출번 한번 들리겠어요. 1번부터 5개. 올해는 전파 5개 보내주세요. 10개도 된다고. 그럼 이걸 각각 방송, 인터넷 채팅을 하고 하나의 동영상을 1년분나 어떤 암호 설정에서 100개로 쪼개놓고 각각 틀린 이렇게 전파에다가 실려주거나,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겠어요. 1번부터 그냥 나눠서 보내준다는 거죠. 가령 데스크탑이다. 데스크탑에 동축 케이블이 있잖아요. 동축 케이블은 현재 지금 신호선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2개, 3개로, 아니 전기를 약하게 보내면 통신선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선을 내가 하나짜리 만들면 제 기술이라 했죠. 전 세계에도 전기선 하나짜리 만들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전류 흘려놓고 손 만져보라고 하시면 된다. 통신선은 또 동축 케이블이 하나예요. 그건 전류가 흐르는데 말이지. 참 이상하죠? 이상한 일입니다. 네, 통신선도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약하게 전기가 좀 통신선이 되고 동축 케이블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동축 케이블 현재 있는 것을 전기선을 두텁고 통신선이 얇게라는 제 기술을 따라서 보다 얇게 만들어 가지고 또는 대짜리 중짜리 두께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해가지고 여러 개로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각각 틀린 정보를 거기다 넣어준다는 거죠.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여러 회선으로 만들어서 보내시면 저는 이제 2회선 준비 3회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는 방송, 하나는 채팅, 하나는 인터넷, 또 하나는 그렇죠. 그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져 1년분 아무 설정 각각 틀린 그 어떤 통신 도로를 탄다는 거예요. 분할해서 보내고 나중에 재조립해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그다음 광섬유 선도 안에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광섬유가 흐르는 이런 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유선전화선, 유선전화 이게 구리망이죠, 구리선 그것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회선이 들어가서 하시면 저는 2회선 중 3회선 그러면 보다 속도가 빨라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이든 무슨 무선이든 이렇게 통신 도로가 여러 개 많아지는 경우 이게 좋은 거다 이 말씀이죠.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기술이다. 전기선을 설명하겠는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인 경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2개, 3개, 4개, 5개, 6개 이걸 자체를 가지고 콘센트로 피복을 입혔다 그러면 이게 자체가 이제 콘덴서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 몇 개 이제 그 전기선 안에 구리선 저도 세탁기에다 이걸 한 4m, 5m 해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일부러 두꺼운 거를 일부러 골라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3m, 5m를 세탁기에다 8년 전에 설치했는데 잘 돌아가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이게 전력을 축적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카페시타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껍게 만들어. 이거 콘센트도 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장이 나니까 두껍게 만들어라. 이게 카페시타가 된다는 거죠. 모터 직전에서도 이거를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넣어주거나 제가 세탁기 설치하는 거죠. 다른 데가 차별해가지고 그럼 거기 이제 전력이 축적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게 이론이고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다른 데 이렇게 동일한 두께다. 다른 데 한두 개면 이건 10개 넣어. 차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8차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피복을 입히지 않고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통신 방법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축 케이블이나 해적 케이블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중폭구조 없이 멀리 간다는 거. 전기 송전할 때도 들어가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앞뒤로 이렇게 전기를 그다음에 에디슨은 이렇게 중류를 가지면 저는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전류를 공급해서 파워를 모터 직전에서는 파워를 높이는 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4개도 할 수 있고 10개도 할 수 있어요. 몇 개를 전기선을 굵기를 틀리게 하든가 왔다 갔다 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엄청난 큰 돈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전기선이나 모든 전기 방법에 있어서 뭐 서로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기선을 이렇게 만든다. 그것은 피복 없이 그다음에 전기선 안에 어떤 전기선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카페시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어떤 네모나든 세모나든 두텁게만 이거를 카페시타가 돼 멀리 성전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같은데 이렇게 감아 놓는 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구리 같은 데도 철사, 철근 이런 데도 금속 구조, 유리석영 코팅 제 사람 유리만 코를 넣어서 지려면 부식이 잘 안 되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그 전기 피복선, 통신선, 그다음에 광섬유선, 피복선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람파켓 구조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인쇄 잉크나 페인트, 그다음에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 100% 넣어서는데 색이 환합니다. 페인트 다른데 페인트에 발라놓은 환한 거 보면 저거 들어가 내 기술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일반 페인트보다 상대가 안 되게 환합니다. 빛이 조금 의심스러운 태광산업에 저기 페인트 칠할 때 우리 집에서 보니까 우리 집 건너 평화산에 이제 옛날 내가 저 동북중학교 다닐 때 내가 환하더라고. 혹시 그거 해놓은 거 아니야? 페인트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저거 가스관 같은데 가스태근 같은 이렇게 페인트 코팅을 하거나 철사 철근 같은 페인트 코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금속에다가. 그래서 거기다 다시 또 여러 겹으로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 기타 다른 코팅제로 코팅을 줍니다. 자동차 철판에도 쓰고
항공기 철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겹 코팅을 줘가지고 외부의 압력이나 열, 냉기를 흘려보내는 기술을 쓰는데요.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래서 연료가 적게 듭니다. 이 기술을 항공기나 배, 그다음에 자동차 철판에 적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속에도 적용할 수 있는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이것을 넣어가지고 하고 그것도 자동차나 항공기, 배 이런데 금속 철판에 둘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코팅을 통해서도 유리석염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하고 그것을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또 여러 겹 줘가지고 압력을 해소하거나 열이나 냉기를 차단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창이라든지 유리창 또는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어떤 유리 기판, 실리콘 웨이퍼 이런 데도 유리석염 코팅 제사랑 유리막구를 넣어서 거기에는 구리 코일에도 다 들어갑니다. 부산대 광맥가스를 정세현 교수님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하고 설마 이걸 넣어서 부식되지 않는 구리를 공급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타이어에다가도 하고 고무 플라스틱에도 이거 유리석염 코팅, 수리막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하고요. 뭐 고무줄에다가도 할 수 있고요. 뭐 고무 바 있잖아요. 그래서 고무 이렇게 고무로 만든 이렇게 밧줄 이런 데도 들어가고 뭐 낚싯줄에도 들어가고 뭐 그물 같은 데도 들어가서 부식이 잘 안 끊어져요. 그물이 이런 데도 들어가고 합성소미 실 같은 데 면실 그다음 모든 실구제들 아라미드 소미에도 들어가 탄소 소미들 카본 소재에도 들어가고 아크릴에도 들어가고 합성소미 나일론에도 들어가고 이게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수도 부품, 자동차 부품, 우주 항공 부품 이거는 부식도 잘 안 돼요. 볼 베어링 같은 거 제가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돌 때 비스듬히 돈다 그랬잖아요. 무게 중심층이 안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구의 형태에 보이지만 안쪽에는 이렇게 무게 중심층 안쪽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베어링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회전이 굉장히 잘 된다고. 볼 베어링이나 롤러 베어링에다가 유리석염 코팅 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회전이 잘 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동차 어떤 타이밍 벨트, 모든 산업용 벨트에도 쓸 수 있고요. 뭐 안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직전회선에다가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이렇게 서로 어떻게 서로 피부가 안 입히고 왔다 갔다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변환시킨다. 광섬유선도 하고 동축 케이블의 통신선에도 씁니다. 유선전화선에서도 유선전화 있잖아요. 집안에 구리선인데 그것도 굵기를 틀리게 해서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개든 3개든 몇 개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전기 중폭 없이 멀리 성전할 수 있어서 되게 유리하다. 그래서 테슬라의 테슬라가 아니라 이렇게 머스크의 위성 통신에서도 제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서로 파형했던 레이저파를 묶었으면 멀리 간다 그랬죠. 멀리 송정 구조가 가지고 신호도 뚜렷하다. 이것도 이제 무선에서도 똑같이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묶어서 쏘는 기술을 쓰시면 뭐 스마트폰에 쓰든 워키토키 쓰든 어디 통신에 쓰든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이런 폰에 서로 드론 조정할 때도 쓰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여기서 가지는데 그 전파를 라디오 채널처럼 해서 하나의 전파 막히면 2번, 3번, 4번, 5번 다른 전파로 갈아타서 통신하는 기술을 쓰셨는데요.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들어 쓰시더라고요. 어떤 모터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하고 연구자석을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으로 또는 수백 겹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연구자석 만들 때부터 입자구조에서 대중소로 만들었고 유리석염 같은 예사람 유리막구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러면 굉장히 파워가 세지 연구자석 파워가 세지고 모터의 회전 파워도 엄청나게 세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에다가 이렇게 콘덴서 같은 걸 달아 놓는다. 콘덴서 같은 걸 달아 놓는데 과열이 일어나니까 그럼 거기 이제 축적돼서 파워가 세진다는 이론이에요. 모터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금속 콘덴서를 넣어주면은 열에 능하잖아요. 그래서 철이 아니라 뭐 정류장 같은 것도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아놓으면 그게 이제 카페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걸 금속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가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때 달아놓으면
그것도 모터가 굉장히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구리선 자체에다가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용수철 같은데 이 모양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파워가 틀려져요. 용수철 같은 것도 제가 어떤 사이즈가 틀린 용수철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 개가.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용수철은 또 이제 여기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파워를 높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리선,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도 파워를 높일 수도 있고, 전기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데 모터에도 이렇게 간격별로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간격별로 2개나 3개, 몇 개나 간격별로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대나무 매듭구조 만들. 그럼 파워가 세진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모든 용수철에도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용수철에 이렇게 스프링이 있는데 몇 간격별로 해서 넣어준다는 거죠. 또는 이래서 유리석영 코팅제, 쌀랑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동차 팜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쌀랑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제조할 때부터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기존에 만들어진 뼈대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액상, 금속 액상을 덮어서 만드는데 탄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금속 알갱이를 넣어줘가지고 탄력을 높이는 기술을 쓸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고무판 들어갈 때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지 못지않게 탄력을 높일 수 있다. 고무판을 있다 그러면 거기다 알갱이를 대자, 총자리, 소자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탄력이 좋아지는데, 알갱이를 넣어주는 기술, 동그랗게 하는 게 제일 낫겠죠.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고무 액상을 딱 덮어요. 이렇게 판으로 탄력이 엄청 좋아지는 고무가 생기는.